혹시 여러분은 나에게 운이 저절로 찾아와 주시길 기다리고 계신가요?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이자 초대 회장이었던 마윈. 마윈은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들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마윈이 얘기하길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고 얘기하고, 작은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면 돈을 별로 못 번다고 하고, 큰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면 돈이 없다고 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자고 하면 경험이 없다고 하고, 전통적인 비즈니스라고 하면 어렵다고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 다단계라고 하고, 상점을 같이 운영하자고 하면 자유가 없다고 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고 하면 전문가가 없다라고 한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구글이나 포털에 물어보기를 좋아하고, 희망 없는 친구들에게 의견 듣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들은 대학 교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지만 정작 장님보다 더 적은 일을 한다. 그들에게 물어보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들은 대답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하나의 행동 때문에 실패한다. 그들의 인생은 기다리다 끝이 난다. 그렇다면 현재 자신에게 물어보라. 당신은 가난한 사람인가? 여러분은 마윈의 이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마윈이 전한 가난한 사람의 특징 중 한 가지라도 나에게 해당된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운이 나에게 다가오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련은 곧 지나갈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묵묵히 기다리자. 그리고 사주, 신점, 타로카드와 같은 점을 보더라도 항상 공통적으로 말하는 시기가 있었으니 바로 2023년부터 약 10년간 대운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를 기다리자 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2023년이 되고 약 2개월 차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되고 있는 중일까요? 아니요. 지금 어떤 때보다 더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말하던 제가 커피 한 잔의 시간조차도 사치라고 느껴질 만큼 다급함을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이 위기감과 동시에 드는 생각은 지금이 내 인생의 대운의 시기가 맞구나. 지금이 밀어붙일 타이밍이다 라는 생각이 저기 무의식 깊숙한 곳에서부터 폭발하듯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채널에서 구독자님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긍정 확언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계신 분이라면 제가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일을 밀어붙이고 있는지 전부 확인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대운이 찾아옴을 자각한 현 시점에서 정말 운이 좋아지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징조 몇 가지를 더 발견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시점에서 깨닫게 된 운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징조를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첫 번째, 어느 하나의 일에 꽂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만 생각나는 것입니다. 제가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2023년을 시작하면서 다짐한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나만의 팀을 만들어야겠다였습니다. 나만의 조직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이 조직은 이 세상을 더 이롭게 하는 조직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 하나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3년을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만의 조직을 꾸려야 한다라는 사명감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내 조직을 만든다라는 것에 몰입하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다른 잡념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업데이트되는 웹툰을 전부 챙겨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개인적인 취미생활이기도 했고 내가 이러려고 돈을 벌지 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팀을 만든다라는 생각에 몰입한 순간부터 자연스레 웹툰을 보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여행도 사치라는 생각이 들고 내 시간의 대부분의 열정을 내 팀을 만드는 것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내 열정이 가리키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에 몰입하는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들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느껴진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운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징조이자 부자가 될 징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깨달음으로 인해 지금 내 목표를 위해 더 몰입해야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해진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운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징조 두 번째, 익숙한 일도 계속 사소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평소 같았으면 할 일을 놓칠래야 놓칠 수도 없는 그런 일, 매일 같은 일을 했었고 어제 했던 일을 오늘 하고 오늘 했던 일을 내일 할 것이기에 그 일의 패턴에서 내가 실수를 한다는 것은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미 익숙해진 패턴이었고 반복적인 흐름이었기 때문에 나에겐 이미 난이도 자체가 낮아진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소한 패턴으로도 작년 개인 매출로 약 40억이 넘는 매출을 낼 수 있었고 동 나이대에 대기업 연봉 이상 벌 수 있는 나만의 패턴이었기 때문에 이 패턴에서 더더욱 실수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부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제가 하는 일의 양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하면서도 기존의 패턴을 그만둘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굵직한 수익의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았을 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도 붙잡고 있으면서 새로운 일을 해야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하던 업무에서 또 직원을 관리하는 일이 추가되었고 사실 여기까지만 추가되었다면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겠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영업 현장을 벌써 2023년에만 3차례 옮기게 되었고 그대로 팀 전체가 멘탈이 나가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대로 있을 수는 없었어요. 새로운 것을 더 끌어와서 내 팀에게 비전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몰입하기 시작했고 20대에 처음으로 만들었던 사업 모델인 일반인 보컬 놀이터라는 사업을 다시 벌리기 시작했고 더군다나 지금 하고 있는 본업에서 이 시장을 더욱 최적화시키면서도 내 팀이 가져갈 수 있는 비전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강의 하나를 런칭하자라는 새로운 목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플랫폼을 통해 강의를 런칭해 놓은 상태이죠. 이처럼 지금 벌린 일만 보더라도 약 3가지, 게다가 지금 이 유튜브 채널까지 더해진다면 약 4가지의 일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금 느낀 건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제대로 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게다가 이 생각 저 생각 이어가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라며 유레카를 외쳤던 그 생각도 곧 잊어버리게 되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처음으로 메모하는 습관을 길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자릿수 덧셈이나 구구단 수준의 계산을 할 때는 머릿속으로 쉽게 계산이 될 거예요. 이걸 오히려 종이에 적어서 계산한다면 그게 엄청 비효율적이겠죠. 그러나 수가 커지고 점점 더 복잡해질수록 더 이상 머릿속에서만 계산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9237 곱하기 233의 답을 구하려면 적어서 계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내 머릿속의 계산과 암기하는 것만으로만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다면 딱 내 머릿속에서 암기하며 계산이 가능할 정도의 일만 처리하고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일 거예요. 게다가 내가 할 일을 다 외우고 그것들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는 건 역시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정말 내가 암기한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선택만 이어간다면 내게 찾아올 새로운 기회, 새로운 운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놓치게 될 수도 있어요. 즉 내가 새로운 기회를 잡고 나의 운을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내가 감당해낼 만하고 굳이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처리 가능한 이러한 나의 패턴을 깨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부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업무량을 급격히 끌어올리는 방법이에요. 내 머릿속의 계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업무량에서 도저히 내 머리만으로 처리할 수 없는 업무량을 받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메모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부자가 되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는 필연적으로 내가 자꾸 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내가 익숙하지 않는 패턴을 받아들이고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기 때문에 게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서기 때문에 실수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상이라고 말한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고 도전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내게 끌어당기는 것 자체가 바로 운이 찾아오는 징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운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징조 3번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제가 팀을 꾸리기로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벌리고 있지만 딱 한 가지 내가 몰입해야 될 원칙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유튜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유튜브는 제가 정말 포기하고 싶은 것 중 1등입니다. 2018년 노래하는 동영상을 아카이브 형식으로 모아놓은 채널부터 2020년 레온의 세계라는 채널로 정착하기까지 약 3년 차 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던 그 과정. 지금은 약 1700명 정도의 구독자분들이 모여 가끔씩 메신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긴 했지만 약 3년 차 동안 1700명 구독자라는 수치를 들었을 때 누구도 유튜브로 성공했다라고 말하지 못할 거예요.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유튜브에 도전해서 약 6개월 이상 이어가는 사람이 고작 10%밖에 안 된다라는 통계를 놓고 보았을 때도 저는 이미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유튜브를 하면서 저의 실력 자체가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시장을 보는 통찰력, 기획부터 홍보 마케팅, 그리고 썸네일을 제작하는 방법 등 처음 유튜브에 도전하기로 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장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증거로 이 57층 한강뷰라는 채널을 만들고 약 한 달 동안 670명의 구독자가 모였습니다. 이전 채널이 이와 같은 구독자 수를 모으는데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던 것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성장 속도인 것이죠. 게다가 유튜브 마케팅의 영향력을 너무나도 잘 알다 보니 이 유튜브 마케팅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전부 폭발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 확신이 들더라고요. 즉,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그렇게 2-3년 동안 이 유튜브에 도전했구나. 그렇게 좌절하면서 절망하면서도 놓지 못하고 계속 도전했던 게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구나 라는 생각이 또 내 안에서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나? 약 3년 정도 유튜브에 도전해서 안 된 거면 이건 내 길이 아니었다라면서 그렇게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부수고 다시 유튜브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며 딱 한 번만 더 열정을 불태워보자라는 욕망이 내 안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지금 이 순간이 내게 운이 찾아왔음을 알리는 결정적인 증거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에 딱 한 번만 더 그 순간을 넘기고 나면 분명 내 삶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달려와서 실패를 그만큼 쌓아왔다라는 것이고 더 그만큼 성공에 가까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확실한 징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자, 운이 좋아지는 징조 3가지를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첫 번째, 어떤 일에 몰입하게 되면서 다른 일을 할 때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진다라는 것. 두 번째, 실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익숙한 나의 패턴이 깨지는 것. 세 번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3가지 중 한 가지라도 느끼고 있다면 지금 운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결정적인 징조예요. 이 시기에 꼭 폭발적으로 열정을 집중시켜서 나의 임계치를 꼭 넘길 수 있도록 하시고, 그로 인해 내게 다가오는 그 운을 꽉 잡아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2023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57층 한강뷰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